미국 증시가 휴장을 맞이한 가운데 유럽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상승세를 이어받지 못한 것도 큰 문제다, 그런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재확산 우려감, 자, 그런 것들이 유럽 시장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일단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 증시의 상황이 좋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찬물 끼얹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네. 자, 홍콩계 젠투 펀드가 무려 1.3조 원에 대한 환매를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환매를 연기하겠다. 자, 이것은 돈을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배째라가 되는 건데,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을 왜 못 주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국회에서 3차 추경 통과가 됐습니다. 3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1.3조 원 규모의 그 3차 추경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1.3조네요. 비슷하네. 네. 그래서 이 보건복지 분야에면 무려 1조 원 정도를 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3차 추경안이 가지고 있는, 또 3차 추경안이 들어가는 이런 자세한 혜택 분야들을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이 됐는데, 미국이 독립기념일 7월 4일생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그런 거 보시면은, 네, 미국의 어떤 그 상황들, 그런 것들 조금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한테는 쉬는 날이에요. 네, 쉬는 날. 이씨 왜 쉬는 거야? 왜 휴장이야? 한참 분위기 괜찮았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 미국장이 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충격이 조금 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유럽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상승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장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훅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러시아가 마이너스 1%대, 독일이 마이너스 0.6%, 그다음에 프랑스 0.8%,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많은 폭은 아닙니다만 이제 투자 심리 조금 위축시키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유럽의 주요 지수들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은, 뭔가 악재가 또 새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악재는 없어요. 왜냐면은 경제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왔고, 또 기대치들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또 미국도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휴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 건데? 라는 느낌이 좀 들 수밖에 없겠죠. 무엇 때문이냐면 이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워낙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또 문제지 삼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유럽은 또 약간 그 부분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자유로운 모습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보다도 유럽이 더 관광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늘길이 이제 어느 정도 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으로의 관광이 조금씩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쫙 퍼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재확산 우려감은 물론 수치상의 증가도 당연히 보여지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일단은 그런 뭐랄까요, 앞에서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즉 1차 확산 때 느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양 쪽은 마스크를 잘 안 쓴다, 뭐 이렇게 그런 질병 무시한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확 퍼지게 되면서 공포심을 갖게 되니까 그런 거 또 오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됐을 테고요. 얘네들이 이제 무서워하게 된 배경은 이거죠. 이 코로나의 재확산 이 부분 때문에 경제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돼, 힘들어, 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가장 큰 타겟이다. 그래서 다시 문 닫게 되면 어떡하지? 다시 실업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재확산 우려감이 시장 심리를 다시 잠식했다. 뭐 이렇게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유럽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뭐 특별히 전달해 드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요즘에 끼어가지고요, 아시아 그다음에 미국 이쪽의 어떤 증시를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의 뭐 어떤 그 22의 동향이라든지 또는 뭐 경제 부양책이라든지 또는 뭐 유럽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브렉시트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 세계 증시 동향을 보게 되면 경제지표상에서의 기대감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한 게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조금 정리해서 본다라면 미국 시장이 좋은 경제지표의 호조세를 그냥 그대로 등에 업고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대감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휴장이 된 상태였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그대로 이어받아서 증시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기대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그대로 이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달라질 게 없잖아요. 주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네. 그냥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면 되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는 네, 좋은 기대감이 그대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충만한 그런 주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걱정은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조금 이제 사설적인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부터인데요. 네, 홍콩계 젠투 펀드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1.3조 원에 달하는 환매를 연기 통보했다. 그러니까 환매 연기를 통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 라인 펀드나 이런 거 이야기 계속 들어보셨잖아요. 환매 연기라는 것은 환매, 바꿔서 매매한다. 그러니까 다시 돈 돌려도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내가 못 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줘라기보다도 지금은 줄 수가 없어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줄 수 없어. 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노래가 있었죠. 네, 김종선 노래였나요? 지금은 줄 수 없어. 네,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자, 어쨌든 네, 1.3조 원에 대한 이 환매를 못 해주겠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판매사들이 이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사실 법적 대응 자체도 힘들죠. 이게 뭐 돈이 없다는데 뭐 어쩔 거예요. 뭐 법적으로 대응한다 그래도 뭐 돈을 그렇게 그럼 뭐 법적 대응 하지 마세요. 돈 줄게요.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상황이 좋아져야지만 이것이 가능해진다 보시면 되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손실을 받냐? 왜 환매를 못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젠투 파트너스라는 이 펀드 이 집단이 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 그 다음에 코리아 크레딧 펀드 이런 것들 운영하면서 우량 채권에 투자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레버리지 구조의 아시아 앱솔루트 리펀 펀드라는 것이 이 감염병 사태로 손실을 크게 입게 되면서 환매가 어려졌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젠투 관련한 금융상품 투자자들이 주로 기관 투자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뭐 기관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다 자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회사별 판매 규모가 신한금융투자가 3,990억, 키움증권이 2,625억, 삼성증권이 1,400억, 우리은행이 902억, 하나은행이 421억, 한국투자증권이 178억을 판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이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사들이 이 채권형 펀드를 국내 투자자한테 그냥 연결해 팔거나 또는 이것을 기초자산을 해가지고 DLS 만들어가지고 국내 투자자에게 팔았는데 이것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투자자들 사실은 3차 피해는 그냥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오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펀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기관 투자자들이 거기다 투자를 했어. 이 돈 누구 돈이야? 개인 투자자 돈이거든요. 다 우리 돈이야. 우리 돈인데 우리 돈으로 갖다 투자를 한 거죠. 투자했는데 못 돌려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은 홍콩에서 돈을 안 준대요. 돈을 안 주면 기관은 돈이 없죠. 그러면은 이 홍콩에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는 어디로 들어와요? 고객한테 들어오겠죠. 자,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고객만 호구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펀드와 같은 부분들은 물론 이제 들어서 나쁠 건 없겠죠. 뭐 잘 운영되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 만한 부분 아니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뭐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뭐 그런 DLS 또는 ELS 뭐 등등의 이런 그 어떤 파생 상품과 같은 부분들을 연계해서 판매하는 경우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을 거야라는 것에서 항상 시작합니다. 네. 예전에 독일 쪽 그 상품 판매한 것도 그랬죠. 독일 금리가 설마 마이너스 가겠어? 라고 했다가 마이너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설마 코스피 지수가 1000 가겠어? 그다음에 1000을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일시적인 순간에서 여러분들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뭐 위험과 그러니까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기회를 다시 같이 보면은 괜찮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은 뭐만 봐요? 수익 날 것만 보죠. 그래서 얼마나 벌 수 있는데요? 이것만 얘기하시거든요. 손실 날 확률도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났을 경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응 대책은 전혀 없는 가운데 수익 날 것만 보고 들어가죠.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파생 상품에 대한 또는 이제 펀드에 대한 투자를 할 때도 항상 그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펀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적어지죠. 수익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돈 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럴 겁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은 펀드보다는 그런 직접 투자를 통해서 내 계좌를 내가 직접 운용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런 펀드사들, 이런 그 투자 회사들이 이렇게 그 주가 하락 사태로 인해서 환매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들은 당분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커지게 된다면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투자금 떼인다는데 이거 얼마나 큰 부담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투자금을 못 돌려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이제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 분야에서 무려 1조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1.3조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이제 35조 원 규모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의 예산이 1조 888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K 방역 역량 또는 연구 개발 등등 이런 부분들이고요. 일자리, 사회 안전망 이런 쪽에도 투입이 될 것이다. 감염병, 비대면 기반 인프라 구축한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원래 이제 정부가 마련한 안이 1조 500억 정도였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제 약간 증액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은 62에서 64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대응 인력에 대한 지원 또는 이제 그 역학조사의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뭐 등등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은요, 이 재유행 가능성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니까 14세에서 18세까지. 그 다음에
62세에서 64세까지로 이제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역 물품을 비축하는데 2천억 정도 뭐 등등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뭐 이제 경정 예산안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보건복지 쪽에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뭐 일단 규모가 또 300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된다면 전체적으로 그 사회에 미치는 어떤 효과들이 좀 상당할 것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추가 경정안, 이 추경 예산안만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회가 이제 뭐 일 좀 하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당장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1.3조 원이라는 부분은 그냥 이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조 원에 대한 3차 추경 국회 통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규모는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1조 888억, 즉 1.3조 원 정도의 복지부 쪽 일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지금 이 복지와 관련된 부분, 그 생활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수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장비를 더 많이 사들인다거나, 마스크 있죠? 그 다음에 보호복, 뭐 이렇게 사들이는 쪽에 이제 예산을 더 확장하게 되고 나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거고요. 또 지금 보면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오 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였던 게 이러한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자금들이 투입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기대감을 모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추경안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힘을 좀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일단 돈이 풀리게 되는 거고, 관련 분야에서 수혜주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정도 시점이 되면은 이제 그러한 효과들이 조금씩 또 종목별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미리 올라가 버렸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건 시장에 대한 상황들은 계속해서 뭔가가 지원이 된다거나, 뭔가가 들어온다거나, 무언가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은 휴장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뭐 이슈거리가 많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유럽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아마도 이제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상승 흐름을 이어받지 못했고, 또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유럽에는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젠투펀드, 홍콩계 쪽에서 젠투펀드가 1.3조 원에 대한 환매를 연기 신청을 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서 좀 문제시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환매 연기 통보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 증시의 급락, 증시가 갑자기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도 그냥 투자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레버리지 쪽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요, 올라갈 땐 참 좋은데 내려갈 때는 아주,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지랄만 따고 해야 되나요? 네. 내려간 만큼 올라오지를 않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내려간 만큼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증시가 원상복귀 되더라도 얘네들은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는데, 네, 1.3조 원 정도
복지 쪽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젠토펀드하고 좀 헷갈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렇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1조 원대가 넘는 그런 복지 예산이 일단 책정이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원래 3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추경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금액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불완전하다. 참가자의 견해와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 법이다. 때때로 그 불일치 정도가 아주 미약하게 무시되기도 하지만 그 격차가 엄청나게 커져서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투자자들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즉 상승을 할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냥 막 자기들끼리 맞다고 공방전을 벌이다가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 들어가게 되면서 분위기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얘기가 나타났을 때는 나에게 일단 나를 먼저 기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이에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만약에 어떤 이런 악재가 터졌어요. 악재가 하나 터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공포스러워. 지금 당장 팔아야 되겠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 잠 못 자고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대중적인 시각으로 같이 맞춰서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발자국 물러 떨어져 가지고요. 한 발자국 물러서서 또 나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또 정리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참가 중인 사람들,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시장에 참가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아침 시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푹 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